자, 우리가 이제 course.jar 이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하려 그러면 일단은 이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 course.jar를 어디서 다운받는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ourse.jar를 실제 이제 이클립스에다가 세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클립스 우리가 이제 동적 웹 프로젝트 안에 보시면 웹 컨텐트라는 게 있고 그 웹 컨텐트 아래에 웹 인포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웹 다시 인포 그 아래에 이제 lib 요 웹 인포 아래에 있는 lib 폴더가 주로 그 자바 JSP에서 추가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사용할 때 그 자르라고 끝나는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복사해 넣는 그 폴더입니다. 이게 위치가. 그래서 요 웹 컨텐트 밑에 웹 인포 밑에 lib는 라이브러리들이 추가되는 폴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라이브러리들이 추가되는 폴더고요. 자, 그럼 소스 코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라이브러리가 추가됐다 생각하고요. 소스 코드 먼저 보고 실습할게요. 자, 먼저 이제 그 폼페이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폼페이지를 만드는데 자, 요건 이제 챕터가 바뀌어서 ch07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웹 컨텐트 밑에 자, ch07 폴더를 만들고 파일 업로드 01.jsp로 폼페이지를 지금 작성을 했어요. 자, 여기 이제 파일 업로드 01.jsp 자, 어떻게 만드는지 태그 쪽 한번 보면 자, 폼 여는 태그 닫는 태그가 있고요. 여는 태그에 네임을 파일 폼이라고 줬네요. 파일 폼이라고 줬고요. 자, 이때 이 네임은 폼 객체의 이름입니다. 사실 이제 자, 요 부분은 따로 뭐 쓰지는 않을 거고요. 그 메소드 타입을 포스트라고 줬죠. 그다음에 이제 enc 타입, 인코딩 타입, enc 타입을 멀티파트 슬래시 폼 빼기 데이터 스펠링 틀리면 안 되고요.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메소드 속성하고 자 enc 타입 요 속성은 요 폼 태그에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코스 라이브러리를 이클립스 lib 폴더에 넣고 그 다음에 폼 페이지 만들 때 폼 태그 안에는 이렇게 메소드 포스트 인코딩 타입은 멀티파트 슬래시 폼 빼기 데이터 이렇게 값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에 액션 있죠. 액션. 자, 액션 보면 자, 서브밋 했을 때 파일 업로드 01. 자, 현재 파일명이 파일 업로드 01입니다. 파일 업로드 01 언더바 프로세스. 자, 이걸 이제 받아서 처리하는 페이지라고 해서 언더바 프로세스를 뒤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요 JSP 페이지로 서밋을 한다는 거죠. 그럼 밑에 이제 양식 보시면 필드를 보시면 이름 필드, 제목 필드, 파일 필드가 있고요. 서밋 버튼이 있습니다. 서밋 버튼. 파일 올리기라고 캡션을 줬네요. 그죠? 파일 올리기 버튼. 그래서 이제 이름은 인풋 타입이 텍스트고요. 텍스트 입력 상자고 네임을 네임이라고 줬어요. 네임 속성 값을 네임이라고 줬고요. 제목이라고 해서 자, 요거는 이제 인풋 태그 사용해서 타입 값을 텍스트 입력 상자죠. 요거는 이제 네임 속성 값을 서브젝트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파일은 인풋 태그의 타입을 파일로 줬고요. 자, 네임 속성을 파일 네임으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청 파라미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HTML 태그에 폼 요소, 요 폼 하위 요소, 그죠? 여기 이제 양식 이렇게 만들 때 우리 필드라고도 얘기하죠. 네임 속성 값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요청 파라미터 명입니다, 그죠? 변수명입니다. 서버에 전달되는 변수명이잖아요.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입니다, 그죠? 자, name subject file name 이렇게 던지고요. 파일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요 요청 파라미터 이름은 파일 네임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폼페이지 만들었고요. 자, 서브밋을 하면 파일을 선택하고 뭐 이름도 넣어주고 제목도 넣어주고 이제 파일을 선택하고 서밋을 하면 이제
지금 글자가 좀 작아서 그런데 PT 보시고요. 예, 파일 업로드 01 언더바 process.jsp 페이지로 예,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코드를 봤을 때, 자, 이 코드가 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코드를 보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셔야 되죠. 내가 달달 외우진 않더라도, 자, 여기 지금 코스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서버에서 처리하는 페이지, 파일 업로드 처리하는 페이지가 이렇게 소스가 떴을 때, 아, 이 부분은 뭘 하는 코드다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되죠, 그죠? 달달 외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코드 보면은 대충 이렇게 하는 거고, 소스를 내가 수정해서 쓴다 그러면 내가 손대서 소스 수정할 정도로. 지금 나오는 거는 자바잖아요. 예, 자바 문법이기 때문에 예, 뭐 다른 건 없어요. 근데 라이브러리를 코스 라이브러리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클래스 코스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예, 클래스를 지금 쓰고 있죠.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요 코드 보시면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에 임포트 문이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고요. com.orelli.sublit.asterisk 다음에 com.orelli.sublit.multipath multipath asterisk 다음에 java util asterisk java.io 이렇게 임포트 되어 있고, 자, 하단에 예, 일단은 코스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클래스 향해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매개 변수 값으로 5개를 던집니다. 자, 첫 번째는 new 멀티파트 리퀘스트에서요. 리퀘스트 객체.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그 내장 객체, 리퀘스트 객체를 던져줘요. 소문자로 리퀘스트라고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업로드 되는 폴더라고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예, 맥스 사이즈, 파일 사이즈. 최대의 그 업로드 할 수 있는 사이즈를 바이트 단위로 주는데, 숫자로 원래 주는데, 자, 요 표기가 이제 5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되는 이유는 예, 메가바이트 표기할 때, 자, 우리가 이제 1킬로바이트가 바이트이기 때문에 1킬로바이트가 1024 바이트가 1킬로바이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바이트 단위로 이제 환산해서 5메가를 바이트 단위로 환산해서 표시하려고 그러면 예, 이제 메가바이트를 킬로바이트로, 킬로바이트를 바이트로 환산하기 위해서 5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이렇게 해준 겁니다. 예. 그럼 사실은 이거 계산했을 때 나오는 숫자 값 있죠. 숫자 값을 바로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자열로 UTF-8 예, 인코딩 타입 줬고요. 그 다음에 리네임 정체 그걸 이제 객체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디폴트 fail rename policy라고 해서 이걸 이제 주고요. 자, enumeration 타입의 파람 예, 자, 참조 변수에다가 multi.get parameter names 줬죠. 자, enumeration 열거형으로 예, 자, 그 파라메타 이름들을 다 가져오는 거죠. 다 가져오는 겁니다. 다 가져오는데, 자, while문을 가지고 요 열거형, 자, 요 패턴은 앞에서 예제 예, 이렇게 열거형 쓰는 거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파람스의 점 예, 파람스 객체의 점 has more elements 해서 예,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자, 요소를 검사해서 요소가 지금 안에 있느냐,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죠. 꺼내올 요소가 있느냐 해서 true면은 저 중괄호 안에 자, string name은 자, string 해서 params.next element, 그러니까 요소 하나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서 string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름을. 자, 이렇게 이제 끄집어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 get parameter, 자, 여기 멀티점 get parameter 사용해서요. 예, 요 name이 가지고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 이름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요 요청 파라미터 이름을 이용해서 요청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는 값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밸류에 요청 파라미터 값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out.println 해서 name 더하기는 해서 밸류,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요청 파라미터 이름이고요. 뒤에 있는 거는 요청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는 값이고, 그래서 뒤에 이제 br 태그 이렇게 이제 주니까 예, 차례대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자, out.println에서 뭐 hr 태그 써도 되는데 빼기 기호사항에서 이렇게 경계선 그어줬습니다. 경계선 주어줬고요. 자, 그래서 요 일단은 자, 옆에 있는 그림을 자 한번 보시면 여기서 자, 요 경계선 들어간 부분에서 옆에 있는 그림 보면 요게 홈페이지죠. 홈페이지에 자, 이름은 홍길순이라고 줬고요. 제목은 펭귄이라고 줬고요. 그 파일 선택 상자 열어가지고 예, 그 여기 이제 펭귄 그림을 선택해 줬네요, 그죠? 예, 펭귄 그림을 선택해 주고 파일 올리기 버튼, 이게 이제 서브밋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여기서 전송된 값을 요 이제 오른쪽에 요게 이제 그 파일 업로드 01 언더바 프로세스라는 JSP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줄에 네임은 홍길순, 서브젝트는 펭귄 돼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밑줄이 쭉 꺼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렇게 출력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요거예요, 요거. 여기 illumination 해가지고요. 여기 multi.get parameter names 했는 거. 자, 일반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이렇게 이제 get parameter 쪽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메소드로 씁니다. 그래서 일반 데이터는 이렇게 while문을 돌려가지고요. 예, 이렇게 뭐 위에 뭐 이름, 제목, 뭐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입력했던 거, 이렇게 while문 돌려가지고 열건형으로 이렇게 요청 파라미터 명과 값을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자, 지금은 화면에 출력하지만 이걸 뭐 조건문이라든지 반복문이라든지 연산식에 이용한다 그러면 이걸 이제 변수에 저장했던 거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아래쪽에 자, 여기 이제 밑줄 끝났습니다. 그죠? 밑줄 밑에 있는 거 처리하는 거. 요 밑줄 있고요. 이제 아래쪽에 자, enumeration 타입으로 files는 해서 multi.get file names 했죠. 그래서 일반 데이터 타입하고 다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풋 태그에 파일 타입으로 준 거는 요 get file names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앞에서 그렇게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 요렇게 해서 일반 데이터와 파일 타입 데이터를 구분해서 처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요 부분은 get file names 해서 이렇게 이제 파일 인풋 태그의 타입이 타입인 요소의 그 요청 파라미터 명을 이렇게 이제 그 열거형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밑에 while문이 이제 있고요. 자, 요 files라는 게 열거형이잖아요. 그 열거형의 어떤 값을 끄집어낼 때는 먼저 has more elements라는 걸 사용해서 앞에 내용이 있나 먼저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files.has more elements 해서 여기 열거형에 자, 읽을 요소가 있나라고 물어보고 있으면 true면 이 아래쪽에 while문을 반복을 하고요. 없으면 while문 반복 안 하고 그냥 벗어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열거형에 끄집어낼 요소가 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코드를 보셔야 되죠. string name은 자, 캐스팅 하고요. 스트링 타입으로 files.next element 열거형에서 next element 메소드 사용해서 요소를 하나 읽어옵니다. 오브젝트 타입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캐스팅을 해서 집어넣는데 자, 일단 이제 이름 이기 때문에 요청 파라미터 이름이기 때문에 name이라는 변수에 이제 일단 넣죠. 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했냐면 자, 요거는 이제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이고요. 실제 이제 업로드되는 파일명 있죠? 업로드되는 파일명. 자, 요거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파일 시스템 네임, 하나는 오리지널 파일 네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get file system name은 앞에서 제가 한 두 번 정도 설명드렸는데 요거는 내가 파일을 업로드 하는데 업로드되는 그 파일이 기존에 있어요. 똑같은 이름으로 업로드 폴더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제가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뭐 기획서.ppt라고 업로드 하고 싶었는데 기존에 업로드 파일에 있는 거예요. 업로드 폴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쓰기는 하면 안 되니까
QX 1.ppt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 바뀐 이름을 요 get file system name이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예. 리턴을 해주고 파일 네임에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오리지널, 자, 요 변수에다가 지역 변수에다가 스트링 타입 변수에다가 multi.get original file name 했죠. 얘는 이제 이름을 우리가 이제 업로드 할 때 이름을 업로드 할 때 파일을 업로드 할 때 이름이 중복됐다. 그러면 이름이 바뀌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저장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뀌기 전 이름이 업로드하는 파일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 있죠. 예. 그래서 오리지널이라는 요런 이제 키워드가 붙는 거예요. 오리지널 파일 네임. 예. 이름 바뀌기 전에 그 가지고 있던 이름 파일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오리지널이라는 스트링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 거예요.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타입 하는데 여기서 multi.get connect 컨텐트 타입, 컨텐트 타입 해서 컨텐트 타입을 가져오죠. 그 마임 타입, 그러니까 이 파일이 어떤 종류의 파일인지 마임 타입을 문자열로 이렇게 리턴을 해옵니다. 그리고 멀티점 get 파일 하면 실제 이제 그 서버에 저장되는 업로드돼서 저장되는 그 파일의 객체를 리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네임은 요 네임은 요청 파라미터 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요청 파라미터 이름을 이렇게 넣고요. get 파일 하면 자, 업로드된 그 객체 그 파일 객체가 이제 이렇게 리턴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자 out.println에서 출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위에 이렇게 작업한 거를요 그대로 출력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요청 파라미터 이름 네임을 출력을 했어요. 자 파일 네임 맞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이 요거죠. 타입이 파일인 요 입력 폼 요소의 요 네임값 속성값이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파일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소문자로. 그래서 여기 이제 파일 네임이라고 이렇게 찍힌 거예요. 찍히고 여기 찍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실제 이제 업로드 될 때 이제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죠. 중복된 파일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중복된 파일이 없으면 오리지널이든 파일 네임이든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복된 게 없으면 오리지널과 같은 이름을 파일 네임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중복된 파일이 이제 있는 경우를 얘를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 파일 명 이름이 오리지널, 요거 오리지널이고요, 그죠? 근데 이제 penguin.jpg를 올리려고 했는데 똑같은 penguin.jpg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한다? penguin.jpg가 있었기 때문에 penguin 1.jpg로 업로드를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실제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이름이 바뀌어서 저장된 파일명을 get file system name이라고 해서 요 메소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리턴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 get file system name과 get original file name은요 요 파라미터 값으로 요 위에 지금 보시면 요청 파라미터 이름 요 파일 네임이라는 거를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죠? 요 네임에 파일 네임 들었죠? 이렇게 던져주고 실제 업로드되는 파일명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져와서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컨텐츠 유형은 이렇게 이제 이게 업로드되는 게 이미지잖아요. 이미지고 여기에 확장자가 JPG예요. 그래서 이미지 슬래시 JPEG라는 마임 타입 콘텐츠 요 파일이 어떤 종류의 파일이다 하는 마임 타입이 이렇게 리턴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if문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조건문에 파일이 널 하고 비교했을 때 널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널이 아니면 true죠. 그러면 이제 널이 아닐 때 파일이 널이 아닐 때 요 if 블락을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다시 올라가서 자, 이 파일 참조 변수 보시면 파일 참조 변수에다가 뭘 집어넣느냐면 multi.get file name 해서요. 요 name도 요거죠. 파일 네임. 실제 이제 요청 파라미터 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파일이 자 서버에 업로드가 되고요. 그 업로드된 그 파일의 객체를 업로드된 파일의 객체를 이렇게 파일 객체로 이제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리턴이 됐으면 업로드가 됐으면 예, 참조 변수니까 예, 널이 아닌 값이 들어가 있겠죠. 만약에 아무런 값도 리턴이 안 됐다 그러면 널이겠죠. 파일 값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업로드가 됐으면 널이 아닌 값을 가질 거예요. 예, 그래서 파일이 자 not equal null 자 널이 아니면 자 out.println에서 파일 크기 실제 이제 업로드된 파일의 크기를 예,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 객체의 length를 이용해서 예, 파일의 크기를 여기 보시면 뭐 바이트 단위인데 뭐 1, 10, 100, 1000만, 10만 예, 해서 예, 파일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 소스가 지금 그 제일 간단한 소스예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거 있죠. 여기에 코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게 제일 간단한 소스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네. 일단은 이 간단한 소스를 실습을 해서 이해가 돼야 이제 파일 업로드 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업로드 할 때 파일을 하나만 업로드 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파일 여러 개 업로드 하는 거 보셨죠? 예, 파일 추가할 때 첨부 이렇게 여러 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파일을 여러 개 첨부해서 업로드 할 때도 이 코스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에 파일 하나 올리는 거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소스를 제대로 아시면 파일을 여러 개 선택해서 올리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머리 아프다 하면 처음에는 당연히 머리 아파요. 그죠?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자 소스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코스까지만 딱 끊고 설명드리고 그 다음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양식인데요. 우리가 이제 파일 하나를 첨부할 때 하고 여러 개 첨부할 때는 뭐가 다릅니까? 위에 폼은 똑같아요. 그죠? 예, 폼 태그에 네임은 파일 폼이라고 이거 메소드는 포스트고 enc 타입은 멀티파트 폼 빼기 데이터 해서 똑같이 넣어주고요. 자 액션 부분 액션은 자 요거는 이제 여러 개의 파일 업로드하는 폼 페이지이기 때문에 JSP 파일명이 바뀌었어요. 파일 업로드 02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거 작업하실 때 파일 업로드 01.jsp 복사하셔가지고 요거 추가하시면 되죠. 예,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름 제목 파일을요 이름 1, 1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요 이름 2, 제목 2, 파일 2, 제목 이름 3, 제목 3, 파일 3 해서 세 개의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하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2번 한 다음에 제목 바꿔놨어요. 이렇게 예, 첫 번째 파일의 이름, 첫 번째 파일의 제목, 첫 번째 파일의 파일명, 다음에 첫 번째 파일의 이름, 두 번째 파일의 이름, 두 번째 파일의 제목, 두 번째 파일명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그래서 이제 태그를 보시면은 자 input type은 텍스트, name은 1, 그죠? 예, 여기는 input type은 텍스트, name은 2, 여기는 예, name은 3 이런 식으로 예, 뒤에다가 숫자를 name 1, 2, 3으로 이렇게 고쳐놓고요. 제목 같은 것도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이렇게 했고요. 자, 이 파일 업로드 상자, 예, 컨트롤, 파일 업로드 컨트롤에, 자, 요거 요청 파라미터 이름을, 요것도 이제 파일 네임 1, 파일 네임, 원래 파일 네임이었잖아요. 한 개를 이제 올릴 때 그냥 파일 네임으로 줬는데, 요걸 이제 3개를 올리는 거니까, 파일 네임 1, 파일 네임 2, 파일 네임 3,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준 거예요. 자, 폼 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서밋 했을 때, 자, 한꺼번에 파일 3개가 업로드 됩니다. 그죠? 예, 3개를 선택할 수가 있고 한꺼번에 3개가 업로드되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자, 소스 코드죠. 예, 소스 코드니까 보면 자, 위에 있는 요 페이지 임포트해서 디렉티브 사용하는 거는 똑같아요.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디 부분에 스크립트 리스트에
자, 멀티파트 리퀘스트 클래스 사용해서 객체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생성자 호출해서 그죠? 자, 요 부분에도 보시면은 예, 리퀘스트 객체에 두 번째는 자, C 드라이브 루트에 업로드 폴더, 그다음에 오메가 숫자 넣어주고 그죠? 그다음에 인코딩 타입 UTF-8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new 해서 자, 요거 이제 정체 객체 디폴트 파일 리네임 팔리시 해서 예. 자, 디폴트 파일 리네임 팔리시 요 객체 하나 던져주고 그죠? 요 부분도 손댈 필요 없죠. 그대로죠. 그러면 이제 바뀐 부분이 어디 있냐 쫙 보시면은 요 부분이 이제 바뀌어 있네요. 보면 이제 요 스트링 타입의 name1에다가 name이 아니고 name1으로 바뀌었죠. 자, multi.get parameter 해가지고요. 예, name1을 받고 다음에 string subject1은 해서 multi.get parameter 해서 subject1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이 제목이라는 거는요 일반 필드죠. 일반 필드 파일 필드가 아니고 일반 필드죠. 자, 여기서 일반 필드는 파일 필드를 제외한 필드 일반 필드입니다. 그죠? 일반 데이터 필드는 이런 식으로 값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name 1 subject 1 name 2 subject 2 name 3 subject 3 이렇게 해서 예, 요 변수에다가 제역 변수에다가 name 1부터 name 3까지 subject 1부터 subject 3까지 이름과 제목을 파일의 이름과 제목을 다 받아요. 받고 자, 그 다음에 자, 열거형으로 enumeration 타입으로 files라는 예, 참조 변수에다가 자, multi.get file names 자, 이렇게 넣었죠. 그러면 일반 그 폼에서 서브밋한 일반 데이터 필드를 제외하고요. 폼에 그 타입이 파일인 거 그죠? 파일인 것만 얘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파일인 것만 찾아내서 예, 그 타입 값이 파일인 요청 파라미터 값만 열거형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자, 스트링 자, 파일은 해서 스트링 타입으로 files. 자, next element 해서 파일에다 담고요. 파일 1로 해도 되겠죠. 예, 여기서 뭐 숫자를 넣었으니까. 예, 근데 그냥 파일이라고 넣었네, 그죠? 나머지는 2, 3 이렇게 넣었는데 뭐 하여튼 예, 첫 번째니까 그냥 파일에다가 예, 첫 번째 요청 파라미터 요소를 열거형 자료형에서 자, 파라미터 첫 번째 예, 파일 요청 파라미터 변수를 가져왔어요, 그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파일 안에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 요청 파라미터. 그래서 요걸 사용해서 예, 자, multi.get file system name 요거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서버에 저장된 여기서는 이제 오리지널을 따로 안 줬죠. 예, 오리지널을 따로 생각 안 했고 그냥 저장되는 파일만 그냥 예, 난 알면 된다 이거죠. 예, 오리지널 이제 볼 필요 없어. 앞에서는 그냥 예제 오리지널 파일명이 바뀌기 전에 예, 중복된 파일이 있을 때 파일 전에 내용까지 띄워봤는데 그때는 이제 그 get original file name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없이 그냥 지정된 파일명만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multi.get file system name 해서 예, 이렇게 해서 파일 네임을 가져오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그 열거형 파일즈에서 next element에서 예, 그 다음 이제 요소를 끄집어냅니다. 그 요소가 뭡니까? 예, 파일 요청 파라미터 명이죠. 가져와서 스트링으로 가져와서 요 이름을 이용해서 get file 그 시스템 네임 해서 실제 이제 그 파일 이름을 또 이렇게 가져옵니다.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죠. 예, get file system name 해서 예, 세 번째 요청 파라미터 명을 넣고 실제 이제 업로드되는 파일명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 해서 자, 업로드가 됐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코드는 뭐냐면 위에서 이제 그 업로드된 파일을요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DB를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개의 파일을 업로드 했으니까 예, 그
그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표를 뿌려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위에 요 변수에 name 1부터 name 3까지, subject 1부터 subject 3까지 실제 업로드된 파일의 이름, 파일 name 1부터 파일 name 3까지 여기 지역 변수에 다 저장이 돼 있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3개의 파일이 업로드 됐으면 그 정보를 아래쪽 요 소스에서 테이블로 만들어서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업로드 할 때 홍길순 뭐 다음에 튤립 하고 자 이미지 선택하고 다음에 홍길동 코알라 이미지 선택하고 다음에 수여인 뭐 사막 다음에 또 이미지 선택해 주고 해서 파일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업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업로드된 결과로 요 표를 이렇게 이름열, 제목열, 파일열 만들어서 예, 요 이제 결과값을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떴다는 얘기는 C 드라이브 루트에 업로드라는 폴더 안에 실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업로드한 파일들이 업로드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은 탐색기 이렇게 C 드라이브 열어가지고요. 예, 탐색기에 C 드라이브 루트에 업로드 폴더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폴더에 원래 요 이미지 파일이 없었는데 나타나 있네. 그러면 업로드 처리가 잘 된 거예요. 됐죠? 그리고 실제 요 테이블에 자 요렇게 이제 그 이름과 제목과 파일명을 띄울 때 요거는 뭐 테이블 태그 이렇게 해서 tr 태그 안에 th 사용해서 제목 이렇게 위스값 100 픽셀 주고요. 이름 제목 파일 이렇게 제목 3개의 열 만들어 주고 그죠? 셀 만들어 줄 때 이렇게 하죠. th 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에 굵게 이렇게 제목이 출력됩니다. 아래쪽에는 td 태그 사용해서 tr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3개 칸을 만들어 주면서 이름, 제목, 파일명 차례대로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out.print 해서 소걸로 열고 자 tr 태그 열고 td 태그 연 다음에 name1을 출력하고 다음에 td 태그 닫고 여기 이제 셀 하나고 그죠? 자 tr 태그 열었고 닫는 거는 요 뒤에 있습니다. 그죠? 예. tr 태그 안에 줄 안에 칸이 3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td 열고 td 닫고 자 여기 이제 name1 변수 자 문자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td 태그 열고 td 태그 닫고 문자를 연결해 주는데 subject 1을 이렇게 문자를 연결해 주죠. 그러니까 HTML 태그와 우리가 이제 출력하고 싶은 내용을 문자로 결합을 해서 하나의 HTML 코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테이블의 줄과 칸을 표시하는 HTML 태그를 생성하는 거예요. JSP에서 JSP에서 동적으로 생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 이제 name이 subject 2, file name 2, name 3, subject 3, file name 3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이블을 출력을 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코스라는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파일 업로드 라이브러리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두 번째 또 설명할 거 빼고요. 다른 거 이해 안 되시면 이거라도 잘 하시면 돼요. 대부분 요 코스 라이브러리 가지고 예제를 보통 많이 만들거든요. 예. 다른 쪽에도 보시면 코스를 제일 많이 써요. 예.